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텍스 리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2013년쯤에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손을 안 댔거든요. 쭉 몇 년 동안. 근데 아직까지도 그 블로그에 썼던 것 중에서 하나의 글에는 아직까지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좀 있는 글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텍스 리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깨우친 텍스 리펀에 대한 모든 걸 지금 말로써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봐주세요. 그럼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이해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보다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못한 거죠.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한 거니까.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텍스 리펀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전편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텍스 리펀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리펀 뭐냐. 자, 이 지갑에는 세금이 들어있네요. 이 볼펜에도 세금이 들어있고요. 이 볼펜에도 세금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 이 지갑이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짜리 지갑 안에는 만 원의 세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만 원의 세금을 내가 왜 내야 되냐? 이 지갑을 이 나라에서 쓰니까 만 원의 세금을 이 나라를 위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이걸 프랑스에서 샀는데 난 이거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가져갈 거고 프랑스에서 쓸 게 아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세금 만 원을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돌려받아야죠. 여기 만 원의 세금이 들어있었으니까. 이걸 텍스 리펀이라고 합니다. 텍스, 세금, 리펀, 돌려받다. 즉 이건 10만 원짜리고 이 안에 만 원의 세금이 있는데 나는 이걸 이 나라에서 쓸 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있는 만 원의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다. 이걸 텍스 리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팔아요. 즉 그 나라에서 쓸 사람이 아니고 외국 가져가서 쓸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에 세금을 빼고 팔 수도 있겠죠. 9만 원에 처음부터 팔 수 있겠죠. 이걸 텍스 풀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면세점입니다. 면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하셨죠. 즉 외국으로 갈 때만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쓰지 않고 외국으로 가서 쓴다는 전제하에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귀국할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없죠. 네. 이해되셨나요? 텍스 리펀과 텍스 프리의 차이점? 자, 근데 이제 그걸 혼용해서 많이 쓰니까 저도 지금부터는 이제 텍스 리펀, 프리 같은 개념으로 해서 텍스 리펀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있는 세금을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돌려주냐? 아닙니다. 일단 텍스 리펀을 받으려면 최소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을 해야만 텍스 리펀을 해줘요. 이 일정 금액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8유로 이상 사야 텍스 리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50파운드인가? 독일은 40유로? 뭐 이탈리아도 또 이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텍스 리펀 그 금액이 최소 금액이 그 이상이 돼야만 텍스 리펀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거 1,000원짜리 사는데 100원의 세금을 주고 100원의 세금 이거 500원짜리 사는데 50원의 세금을 주고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텍스 리펀하는 이거 뭐랄까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과정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걸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만 나라마다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프랑스에서
내가 이 가게에서 100유로 사고 이 가게에서 100유로치 샀으니까 합치면 200유로니까 텍스 리펀이 되냐? 아닙니다. 가게 합산은 안 돼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한 가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만 텍스 리펀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게에서 아침에 100유로 사고 점심 때 100유로 사고 저녁 때 100유로 샀다. 이건 날짜가 똑같으면 합치는 게 가능해요. 그 영수증만 있다면. 아침에 100유로치 사고 점심에 또 가서 100유로치 샀어. 그러면 합치면 200유로니까 프랑스에서는 178유로 이상이니까 텍스 리펀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사고 내일 사는 건 되냐? 안 돼요. 날짜가 다른 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같으면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날짜가 다른 건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게에서 100유로, 이쪽 가게에서 100유로 이것도 합쳐질 수 없어요. 그러면 백화점은 백화점 전체를 하나의 가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상점에서 얼마, 이쪽 상점에서 얼마 해도 백화점은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별 가게에서는 합쳐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좀 개념이 잡히셨죠? 개념이 잡히셨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외국에서 식당에서 먹은 음식은 텍스 리펀이 되냐? 안 되죠. 왜냐면 다 먹어버렸잖아, 지금. 다 먹어버렸잖아요. 슈퍼에서 잔뜩 사갖고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건 텍스 리펀이 가능해요. 먹지 않고 내가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 먹어버린 건 안 되죠. 거기서 다 소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화장품을 사서 그걸 거기서 다 써버렸다면 텍스 리펀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합니다. 그럼 화장품을 사서 절반만 쓰고 절반은 있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텍스 리펀을 하려면 이 서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을 때 그 물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물건이. 네. 그래서 사실 화장품을 다 써버렸어도 그 깍대기만 잘 보관하고 깍대기 안까지 열어보진 않으니까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쓰고 다 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화장품 절반 쓴 거 가능해요. 텍스 리펀 가능해요. 옷은 그러면 외국에서 사는 옷인데 이걸 외국에서 그럼 한 번도 못 입냐? 아니 입어도 돼요. 입어도 돼. 마지막에 그걸 입고 다시 그걸 가지고 귀국하잖아요. 그럼 텍스 리펀 가능합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가봅니다. 실전으로 가서 자, 저희가 가게를 가요. 텍스 리펀이 되는 가게가 있고요. 텍스 리펀이 되지 않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렇게 가게 문 앞에 보통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들어가요. 뭐 스티커로 다 쳐다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상점 주인한테 그러는 거죠. 텍스 리펀? 오케이? 뭐 영어 많이 필요도 없어요. 텍스 리펀 오케이? 그럼 거기서 오케이 아니면 NO 라고 할 겁니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고 그럼 얘기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얘기해 줄 겁니다.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 뭐 이렇게 사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자, 텍스 리펀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이 필요해요. 근데 간혹 여권이 필요 없어도 되는 상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여권을. 그럼 여권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텍스 리펀, 즉 여기 안에 있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을 뭘로 할지, 현금으로 돌려받을지 아니면 카드로 돌려받을지, 텍스 리펀 그 안에 있는 텍스 세금만큼 어떻게 돌려줄까, 이걸 상점의 점원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 예를 들어 여권이랑 딱 주고 나서 캐시 플리즈, 텍스 리펀 캐시 플리즈. 그러면 나는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거고,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면 카드를 통해서 돈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안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이 텍스 리펀이라고 하는 걸, 즉 세금을 돌려주는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개인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 리펀 서류가 가게마다 좀 다 틀려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가게마다 틀립니다. 왜? 여기 텍스 리펀을 해주는 대행업체와 여기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전 세계적으로 한 큰 데가 3개 정도 있어요. 글로벌 블루, 프리미어 텍스 뭐 해가지고 한 3, 4개 있습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에 따라서 점원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텍스 리펀을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카드로 드릴까요? 현금하고 카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안 물어보면 서류에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본다면 캐시 플리즈 아니면 크레딧 카드 플리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결제를 뭘로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현금을 주고 샀든 내가 지금 카드를 내고 샀든 뭘로 하든 결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제를 뭘로 하든 관계가 없고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도 텍스만큼은 세금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서 이걸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서 여기 있는 세금은 카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정원한테 지금 텍스 리펀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여권도 내고 그리고 뭐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카드로 받고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현금으로 받을 때 장점이 뭐냐? 현금으로 받을 때 지금 이 장점을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럼 벌써부터 헷갈려.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혹 어떤 가게에서는 여러분들이 텍스 리펀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가게에서는 제가 예를 아까 들었죠. 이게 10만 원인데 만 원의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가게에서 그러면 10만 원에 사서 나중에 세금 만 원은 공항 가서 보통 돌려받거나 공항에서 처리해서 이렇게 신용카드랑 연계된 그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걸 갑자기 그 가게에서 10만 원인데 세금을 뺀 9만 원만 결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개념 정리해서 이걸 텍스 풀이라고 그랬죠. 벌써 여기서 세금을 처음부터 다 빼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좋게 좋을 수 있죠. 여기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근데 가게에서 대부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가게에 따라서 이걸 해주는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을 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만 원의 세금을 벌써 제하고 9만 원에 이걸 결제를 하고 그 가게에서부터 사갖고 왔어. 그러면 그때 내가 결제를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그들은 꼭 내가 결제를 현금으로 했어도 9만 원 현금으로 했어도 그들은 꼭 저한테 카드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처음부터 만 원의 세금을 빼줬죠. 그런 만큼 이 세금 빼준 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주면 이걸 공항 가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갔을 때 이 가게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빼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다시 걷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를 꼭 달라고 그러고 그들이 그 신용카드에 보증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제는 9만 원에 하지만 여러분 신용카드로 보증은 걸어놔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귀국할 때 텍스 리펀 서류를 처리를 완벽히 하고 가면 끝나는데 귀국할 때 공항에서 텍스 리펀 처리를 안 하면 여러분 카드로 보증 걸어놨던 거기에서 돈을 빼갑니다. 세금만큼. 그래서 가게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세금을 뺀 9만 원만 결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10만 원 결제하고 텍스 리펀 서류를 만들어 주죠. 만들어 주면서 텍스를 현금으로 받을지 카드로 받을지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면 본인이 서류에 체크하면 돼. 자,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텍스 리펀 서류를 이렇게 받아갖고 왔어. 네. 받아갖고 왔고 이 가게에서 이것만 산 것도 아니고 이 인형도 사고 이것도 사서 텍스 리펀 서류 받았고 이 인형도 사서 텍스 리펀 서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아왔어요. 이제 서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마지막 공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걸 샀어요. 여기 프랑스니까 프랑스는 178유로 이상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걸 30만 원이라고 치죠. 30만 원에 사서 텍스 리펀 서류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가게에서 받아왔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가게에서 이 서류만 받아오면 된 게 아니고 이 서류를 가지고 이걸 진짜 돈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이걸 받는 걸 어디서 받냐면 공항에서 받습니다. 공항에서. 왜 공항에서 받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세금을 빼주는 텍스 리펀을 왜 해준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이 나라에서 안 쓰고
한국에 가져갈 거라는 것 때문에 텍스 리펀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서류를 만들어 준 거죠. 아니면 뭐 미리 돈을 빼줬든 하면서 아무튼 이 서류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는지 다른 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공항에서 확인을 한다고요. 공항에서. 그래서 공항에 가서 제가 산 물건을 보여주고 이 서류를 보여줘서 우리가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확인 도장. 진짜로 이 물건을 가지고 샀고 이 물건을 가지고 진짜 외국 가는구나. 그래서 확인 도장을 받고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도장 받고 이걸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도장 찍어준 곳 말고 찍어준 곳은 이제 세관원이고 거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주는 곳이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네, 근처에 거의 이 데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환전소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곳들이 근처에 있어요. 아니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캐시 where? 영어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캐시 where? 그럼 절로 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벌써 이건 도장 받았잖아요. 도장 받은 서류를 딱 보여주면 거기서 이제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 보세요. 처음에 이걸 도장을 받을 때는 도장 받으러 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있죠. 그냥 줄 서서 도장을 받았어.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받고 싶어서 현금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또 줄 서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다, 귀찮다. 그러면 이걸 아예 현금으로 받지 말고 여기다가 표시를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받겠다고 쓰는 거죠. 그럼 여기다 신용카드 이 정보를 집어넣거든요. 신용카드 번호를.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랑 연계된 은행 계좌로 보통 2달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텍스 리펀을 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현금으로 받든 신용카드로 받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의 장단점. 장점은 일단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으니까 돈이 눈에 보이니까 좋아요. 단점은 수수료를 좀 뗍니다. 수수료를 한 5,000원, 10,000원 정도 수수료 떼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떼고 또 이걸 현금을 받으려면 현금 줄에 또 줄을 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고요. 이걸 카드로 받을 때의 장점. 일단은 도장만 받고 나서 이게 보통 우편 봉투거든요. 이 껍데기가 우편 봉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장만 받고 나서 카드 번호만 쓰고 이거 딱 해가지고 옆에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네, 저희 가서 줄 서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그냥 전액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죠. 다만 단점은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그리고 우편 사고에 의해서 간혹 진짜 제 손님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분 정도 그래요. 한 3, 4년에 한 분 정도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세요. 그분은 로또를 사셔야 되는데 사실. 아무튼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꼭 도장 받고 나서 그 부분을 사진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짜 3달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 있잖아요. 회사 이메일 같은 걸로 이메일에 사진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같이 보내시면 이게 나중에라도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항에서 내가 산 물건을 확인을 받는 거예요. 받아야죠. 근데 이 물건을 진짜로 확인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세관원이 진짜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 물건을 다 열어보고 그럽니까? 그래서 다 일일이 확인하진 않아요. 다만 이 물건이 있다, 가지고는 가야지. 가지고 가는 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맨손으로 딸랑딸랑 가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진짜로 가져가든 아니면 캐리어를 들고 가든 뭘 해야 돼요. 자, 참 많은 걸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은데 일단 잘 따라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공항에 갑니다. 아니 다시 여기 개념부터 보죠. 그러면 이제 공항 가서 이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도장 받아서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뭐 카드로 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공항에서 여러분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곳은 2군데가 있어요. 2군데. 한 군데는 여러분들 비행기 티켓팅하는 그런 곳, 즉 공항에 비행기 티켓팅하는 곳, 그러니까
넓은 홀이죠. 비행기 티켓팅, 막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이런 카운터가 있는 그런 곳 쪽에 이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러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있어요. 그 안에. 즉 수화물을 붙이기 전에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면세점 안에, 공항 안에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안에 도장 찍어주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도장 찍어주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아셨죠? 물론 크게 면세점 안에서 도장 찍어주는 곳이 있고 면세점 바깥에, 즉 비행기 티켓팅하는 거기서 도장 찍어주는 곳이 있죠. 근데 뭐 거기 안에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면세 구역 안에 있는 곳과 면세 구역 밖에 있는 곳, 즉 여러분들이 비행기 티켓팅하는 곳, 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합니다. 자, 보통은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진짜로 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면세 구역 안에서 확인을 받아야 확실한 거죠. 왜냐면 사실 보세요. 이거 확인 도장, 물건 여기 있습니다. 확인 도장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는 면세 구역 아니잖아요. 여기 밖이라면. 그러면 나를 배웅 나와준 뭐 프랑스 가이드한테 이걸 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맘 같아서. 줄 수도 있잖아 사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확인하려면 사실 그 면세 구역 안에는 누가 들어가? 비행기 타는 사람들만 면세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안검사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가장 확실한 거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산 물건을 다 가지고 그 면세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산 물건을 다 가지고 면세 구역 안에 못 들어가. 산 물건이 특히나 액체류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액체류는 전부 다 캐리어로 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이 면세 구역 안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면세 구역 밖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신 물건이 캐리어 안에 있다면 면세 구역 밖에서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확인 도장. 근데 여러분들 사신 물건이 손으로 들고 가도 되는 물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간다면 밖에서는 도장을 안 찍어줘요. 안에 들어가서 도장 받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원래 이 밖에서 도장 찍어주는 곳은 당신이 산 물건을 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나 이 밖에서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행기 티켓팅하는 이 밖에서. 밖에서. 근데 여러분이 사신 물건이 이렇게 내가 쫄래쫄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거 비행기 타기 싫죠. 비행기 내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바깥에서 도장 안 찍어주고 면세 구역 안에 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특히나 고가의 시계, 보석류, 아주 고가의 가방, 이런 것들은 다 밖에서 도장 안 찍어줘요. 아예 꼭 들어가서. 내가 그러니까 고가의 시계를 캐리어 안에 있는데요. 캐리어 안에 캐리어에서 꺼내서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도장을 이 텍스 리펀 도장, 확인 도장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 구역 안에서 도장을 받는 건 어렵냐 안 어렵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받는 거 면세 구역 밖, 즉 이 티켓팅 하면서 여기서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런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처리하고 싶으면 그러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캐리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산 물건을 캐리어에 넣으십시오. 아니 솔직히 안 넣었다면 그래도 안 넣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세관원 직원이 너 산 물건 어디냐 그러면 캐리어에 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실 저는 이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샀어도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 넣고도 캐리어를 가지고 가는 거야. 캐리어를 도장 받으러 갈 때는. 그러면 자 여기 너 지갑 하나 샀네. 30만 원짜리 지갑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캐리어에. 캐리어를 직접 까보자고는 안 해요. 이걸 진짜로 캐리어를 열어서 보자고 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아니면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신 게 아주 특별한 고가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보장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지갑 한 3개 산 거 가지고 캐리어 다 열어봐라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예. 이 지갑을 뭐 한 몇십 개 이 지갑을 뭐 10개 이상 똑같은 걸 10개 이상 샀다면 뭐 이 사람 왜 그러지? 한번 열어보고 열어서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신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어도 캐리어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캐리어를. 그래야 그 밖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개념이 안 잡히셨다면 이거 끄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니까 끄지 마시고 실전 비행기 탈 때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공항에 처음 가요. 공항에 처음 가십니다. 요즘 공항에서는 텍스 리펀을 할 때 여러분들의 비행기 티켓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행기 티켓팅을 하러 가죠.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여러분들 비행기 티켓팅 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권 제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아무개님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캐리어 여기다 올리세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짐을 올리죠. 올리고 나면 그 직원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캐리어를 가리키면서 텍스 리펀이라고 물어봅니다. 텍스 리펀. 즉 이 안에 텍스 리펀 면세할 물건이 이 안에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텍스 리펀 서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yes라고 대답을 합시다. 이 안에 텍스 리펀 물건이 있다. 캐리어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캐리어 꼬리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빼줍니다. 캐리어 꼬리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빼줘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 캐리어를 가지고 텍스 리펀 하러 가는 거예요. 텍스 리펀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짐을 올려만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비행기표만 받으면 안 돼? 캐리어는 그냥 안 올리고 저쪽에다 놔뒀다가 나는 비행기표만 받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고요? 캐리어를 거기다 올리는 이유는 캐리어에 여러분들 꼬리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캐리어는 꼬리표에 의해서 그게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한국행이든 일본행이든 그 꼬리표 바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뒤에 체인벨트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이 체인벨트에서 온 건 전부 다 아시아나에 실어?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꼬리표의 바코드에 읽혀서 이건 이리로 가고 이건 이리로 가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리어는 티켓팅하면서 올려서 그 꼬리표를 꼭 붙여야 돼요. 붙이고 텍스 리펀이라고 얘기하고 그 캐리어를 돌려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비행기 티켓도 받고 캐리어도 다시 받고 텍스 리펀하는 곳으로 갑니다. 텍스 리펀 잘 모르시면 공항에 아무 직원이나 텍스 리펀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려줘요. 그럼 딱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자 이제 줄을 서서 내 차례가 되면 비행기 티켓, 여권, 그 다음에 텍스 리펀 서류를 그분한테 제출하죠. 그러면 그 세관원이 딱 보고 지갑 샀고 뭐 샀구나. 너 이 물건들 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캐리어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 캐리어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자마자 바로 도장 찍어주고 도장 찍고 다시 이걸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근처에 현금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근처에 바로 도장 찍어주는 곳에서 현금을 도장 찍어주고 현금 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세관원.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 회사야. 이 서류에 연계된 회사야.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보면 돈을 주는 곳이 있어요. 내가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거기 가서 이거 딱 제출하고 여권 제출하고 캐시 플리즈 하면 현금 받아요. 아니다. 난 이거 카드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카드를 이렇게 번호를 줬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서류를 만들 때 그 직원한테 크레딧 카드 플리즈 그러면 벌써 거기서 카드를 읽혀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카드 적는 란이 있거나 아니면 카드가 벌써 읽혀서 여러분 카드 번호가 여기 써 있습니다. 아예 프린트 될 때. 그럼 그냥 도장 받은 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기 나중에 만에 하나 돈이 안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진만 한번 찍고 이거 우편 봉투 이 껍데기가 우편 봉투예요. 우편 봉투에 넣어서 근처에 보면 우체통 많거든요. 우체통에 집어 넣으면 끝입니다. 끝. 됐나요? 됐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캐리어는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 캐리어는 지금 꼬리택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아시아나 카운터로 다시 가서 이렇게 줘야 되냐? 아니요. 보통은 그 옆에 이러한 캐리어를 놓는 곳이 따로 있어요. 모든 캐리어는 다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리어 놓으면 그 꼬리표 바코드에 의해서 우리 비행기에 실리는 거예요. 나는 정 그런 게 못 믿었다. 그럼 그거 다시 들고 이제 아시아나 카운터로 가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짐을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텍스 리펀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유럽이 공통. 어느 정도 되셨나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자, 이제 더욱더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고급.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디 갔었죠? 이 물건을 이걸 프랑스에서 샀는데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이걸 귀국을 하는데 프랑스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아니 이 안에 들어있던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 거지. 그러면 이걸 모든 나라마다 다 해야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중국에서 해야 되고 일본에서 해야 되고 미국에. 근데 유럽은 우리가 한번 가게 되면 유럽은 다 육지로 또 연결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프랑스에서 산 거 프랑스에서 하고 뭐 독일에서 산 거 독일에서 하고 오스트리아 그 나라마다 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EU 국가 28개 나라거든요. EU 국가. 이 EU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어놔서 이 EU 국가들끼리는 마지막에 EU 국가를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전부 다 처리해주기로 얘네들끼리 협정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프랑스에서 30만 원 주고 샀어요. 텍스 리펀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인형은 오스트리아에서 뭐 20만 원 주고 샀어요. 또 텍스 리펀스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네임펜은 이탈리아에서 샀어요. 이탈리아에서 이거 10만 원, 이것도 한 3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것도 텍스 리펀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사고 이거 오스트리아에서 샀다 그랬나? 오스트리아에서 사고 이탈리아에서 사고 각 나라별로 다 사서 텍스 리펀 서류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귀국하는 나라, EU 국가에서 빠져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예를 들어 스페인이라고 치죠. 그럼 스페인에서 뭐 프랑스에서 산 서류, 그다음 뭐 이제 독일에서 산 서류, 뭐 이탈리아에서 산 서류, 다 이 서류를 맨 마지막 나라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 나라. 즉, 나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교육한다면 바르셀로나에서 이걸 다 해줘요. 나라가 달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바르셀로나에서 도장 찍어주고 현금 받거나 아니면 도장 찍어주고 우체통에 집어넣은 거. 바르셀로나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아웃하는 나라에서 다 보내는 겁니다. 나라마다 일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영국, 많은 분들이 또 영국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데 어떤 분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영국하고 스위스는 그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국은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 EU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신 것도 다른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산 것도 영국에서 다 해주고요. 스위스는 아니에요.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사신 건 스위스에서 다른 나라 가실 때 그 국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국경에서 이 과정, 제가 텍스 리펀이라고 했던 이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제가 프랑스로 입국을 해서 프랑스에서 이거 샀어요. 이거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가서 또 구경하고 이탈리아에서 귀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이거 프랑스에서 샀죠? 스위스 들어가죠.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 이걸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EU 국가들끼리는 맨 마지막 EU 국가를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스위스를 가지긴 하지만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니긴 하지만 스위스에서 다시 이탈리아 갈 거잖아요. 이탈리아 가서 이걸 처리하면 되죠. 이탈리아 가서. 오케이? 됐어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어느 비행기를 탔냐면 예를 들어 독일의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탔어요. 독일. 한국에서 유럽 여행을 갈 때 독일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독일 루프트한자면 예를 들어 뮌헨을 딱 거쳐서요. 뮌헨에서 환승을 해서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그러니까 인천, 뮌헨 갔다가 뮌헨에서 이탈리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일주 관광을 했어요. 관광을 하고 자 이탈리아에서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귀국할 때 어떻게 해요? 귀국할 때 바로 한국으로 귀국 안 하죠. 그럼 어떻게 귀국해요? 이게 루프트한자니까 또 뮌헨, 독일의 뮌헨을 거쳐서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텍스 리펀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 어디서 받아야 될까? 자 원칙만 잘 생각하십시오. 맨 마지막 EU 국가, 즉 원칙은 이 독일 뮌헨에서 받는 겁니다. 뮌헨에서. 됐나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캐리어 있죠? 캐리어. 자 독일의 로마 공항에서 캐리어를 보내요. 그러면 캐리어를 보내면 캐리어의 목적지는 한국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텍스 리펀을 하기 위해선 캐리어가 필요하잖아요. 캐리어 뭐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물건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캐리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EU 국가 맨 마지막에서 텍스 리펀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뮌헨에서 해야 되는데 뮌헨에서 캐리어를 그럼 찾아야 되냐? 아니요. 캐리어를 찾을 수도 없고요. 찾도록 해주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뭐 환승 시간이 2-3시간밖에 없다면 우리가 밖을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유럽 내의 다른 곳을 환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캐리어 안에 내가 뭔가 물건이 있어. 그러면 캐리어 안에 물건이 있으니까 이걸 뮌헨에서 캐리어를 내가 못 찾잖아요. 캐리어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도장 찍어주는 곳은 이 로마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비행기 티켓 이렇게 보여줘도 환승 독일로 뮌헨으로 환승하는 걸 딱 보고 그래도 여러분 캐리어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이건 캐리어는 어차피 뮌헨에서 못 찾으니까 독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러분들 텍스 리펀 서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현금을 받을 때는 원칙은 이 로마에서는 현금을 안 줘요. 원칙은 로마에서 현금을 안 줘요. 현금은 여기 뮌헨에서 줍니다. 뮌헨에서.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안 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안 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는 마지막에 독일 뮌헨에서 나가니까 돈은 뮌헨에서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도장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도장은 여기 로마에서 받았어요. 도장은. 그리고 돈은 로마에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안 주면 어떡하냐? 안 주면 여기 뮌헨 딱 환승할 때 있죠. 환승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텍스 리펀하는 곳은 면세 구역 안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면세 구역 밖에도 있다고. 면세 구역 밖에서 처리하는 건 캐리어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돈 주고 그러는 것도 이 밖에 구역도 있고 면세 구역 안에도 도장 찍고 돈 주는 곳이 그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갈아타러 뮌헨에 들어갔다면 뮌헨에서 그 면세 구역 안에서 비행기를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현금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서류 주고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우편으로 받고 싶어. 그럼 이거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뮌헨 우체통에 집어넣냐? 로마 우체통에 집어넣냐? 그냥 로마 우체통에 집어넣어도 돼요. 이건 사실 우리 비행기가 환승까지는 얘네가 모르죠. 이 텍스 리펀 서류에는 내 비행기가 환승까지 그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도장을 로마에서 도장을 찍어줬다면 크레딧 카드로 받는다고 여기 다 돼 있고 여기 카드 번호 다 적었다면 우체통에 집어넣는 건 로마에서 집어넣어도 돼요. 현금으로 받는 건 로마에서 주면 감사하고 로마에서 안 주면 뮌헨에서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텍스 리펀 해당하는 물건이 이 네임펜이야. 이게 네임펜이 그냥 싸구려인데 이걸 몽블랑인가 붙이죠. 몽블랑이 100만원짜리 100만원. 그래서 이걸 캐리 없이 쫄래쫄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차고 가는 거죠. 텍스 리펀하는 곳에 가가지고 서류를 딱 제출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는 거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맨 마지막 아웃하는 나라에서 이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환승하는 여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즉 환승하는 이 뮌헨 가서 하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이 지금 만년필은 캐리어에 집어넣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럼 똑같이 이거 가지고 뮌헨 공항에 가서 환승할 때 면세 구역 안에도 제가 텍스 리펀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여기 가서 서류랑 물건 보여주고 도장을 받고 그 근처 가서 현금을 받든 우체통 집어넣든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블로그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질문들이 이 환승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 보여요. 환승에 대한 질문. 다시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딱 동영상을 그만 보셔도 되고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이 환승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막 EU 국가들끼리는 협정을 맺어놨어요. EU 국가들끼리는 지들끼리는 맨 마지막 나라에서 텍스 리펀을 처리해주자라고. 맨 마지막 나라. EU 국가에서 맨 마지막 나라. 아웃하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서 한국으로 온다면 영국에서 샀든 독일에서 샀든 오스트리아에서 샀든 이러한 모든 서류들 전부 다 프랑스에서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단 말입니다. 됐죠? 근데 내가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독일을 거쳐서. 그러면 이 서류들은 처리는 독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환승해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EU 국가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텍스 리펀은 이 독일에서 해주는 겁니다. 독일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캐리어를 보낼 거 아닙니까? 캐리어는 이 환승하는 나라에서 보통 안 찾아요. 안 찾아. 캐리어는 보통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를 보내버리면 한국까지 바로 온다고요. 즉 캐리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텍스 리펀 할 때 서류만 딸랑딸랑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산 물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어놨다면 캐리어를 가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캐리어를 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간다면 프랑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금은 여러분들이 뮌헨에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도장도 뮌헨에 가서 받으라. 아니 도장은 뮌헨 가서 못 받죠. 왜냐하면 뮌헨 가서 캐리어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러한 몽블랑 만년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텍스 리펀하러 가면서 이건 지금 이렇게 캐리어 안 가지고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집어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비행기가 뮌헨 거쳐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도장을 안 찍어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뮌헨 가서 하라고. 뮌헨이 최종 마지막 출국지니까. 됐나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됐죠. 그래서 혹시나 더 모르신다면, 더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이 동영상 한 번만 더 잘 봐주시고요. 그래도 이해 못하시면 저를 탓하십시오. 제가 말을 똑바로 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유럽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텍스 리펀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뭐예요. 프랑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에서 쇼핑한 건 프랑스에서 쇼핑을 하고 프랑스에서 텍스 리펀, 프랑스에서 즉 귀국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이 서류에 도장을 안 받아요. 도장을 안 받고 기계가 대신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한글 선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신 이 서류 있잖아요. 서류를 스캔하라고 돼 있어요. 스캔하면 갑자기 화면에 웃음 표시가 나타나요. 파란색에서 스마일맨, 그러니까 살짝 웃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럼 살짝 웃었던 그 서류. 이 서류는 스캔만 했지 내가 뭐 도장도 찍어 놓은 게 없잖아요. 이 서류 가지고 현금 받거나 아니면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프랑스에서 쇼핑한 걸 프랑스에서 만든 서류를 가지고
프랑스 공항에서 아웃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프랑스에서 아웃할 때 다른 나라에서 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예, 프랑스에서 산 건 프랑스 공항에서 스마일, 즉 기계로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외 지역에서 사신 것은 똑같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인을 해서. 뭐 그런 것들처럼 공항마다 살짝 디테일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커다란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이다라고 보시고 이 원칙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가신다면 어느 공항을 가시든 대부분 다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각 나라마다 아니 각 지역마다 터미널,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도 1터미널 있고 2터미널 있거든요. 예,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 터미널별로 이걸 한번 다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건 제가 노력해보고,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커다란 틀만 머릿속에 잡고 계신다면 어느 공항을 가시든 텍스 리펀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번 거 좀 길고 저도 이제 두서없이 설명드리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 거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여행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